안녕하세요. 레저의 아시안 우덕수입니다. 오늘 프레젠할 주제는 기관이 암호화폐 디지털 자산 수탁 서비스 축할 때 어떠한 게 고려되어야 하는지 말씀을 좀 드립니다. 보안이니까 중점적으로 보안 관련 그리고 워축 관련 그 내용들이 어떻게 그 수탁 기관의 비즈니스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내용이라고 합니다. 먼저 프레젠 자료를 공유를 할게요. 네. 간략하게 소개를 좀 드리면 레저 암호화폐 세계에는 꽤나 알려져 있는 나노시 대표된 해외 월렛이 성공적인 시였고요. 그리고 개인들과 이제 기도 많이 사용하고 계시고, 볼트는 엔터프라이즈 솔루션에 해당하는 기관을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레저 브랜드 안에 B2C, B2B 이 부문인 엔터프라이즈 솔루션 레트라는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레저 볼트는 소프트웨어 솔루션, 이제 SaaS 솔루션이고요. 저희가 직접 수탁 기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수탁 기관들이 필요로 하는 보안 기술과 원래 기술을 제공하는 그런 플랫폼 서비스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 회사로서요. 레저는 이제 아시다시피 보안 하드웨어를 중요시 여기는 회사고요. 그래서 이제 레저 볼트는 하드웨어 세큐리티 모듈 HSM 을 통해서 이제 개인 키와 보안 정책에 대한 스크립트를 보완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 화면에 보이는 작은 기기, 작은 보안 기기, 이거 이제 그 Personal Security Device라고 하는데, 이 기기와 HSM과의 이제 통신 방식, 그러니까 암호화된 통신 방식을 통해서 end-to-end 하드웨어로 보안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노무라 은행과 코마이누라는 조인 벤처를 출범을 했고요. 한 5개월 정도 됐는데 지금 코마이누는 전 세계적으로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 자산 수탁 은행입니다. 그리고 최근 5개월 동안 이미 암호화폐 총 수탁고로 봤을 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암호화폐 수탁 기관 중 하나로 이제 발전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다양한 은행들과 페이먼트 서비스 회사, 암호화폐 거래소 등 이제 여러 가지 기관들과 파트너십을 통해서 저희 고객의 자산을 높은 수준으로 보완하는 그런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일단 그 좀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제 경험상 수탁 서비스를 구축하는 기관들이 경쟁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비즈니스랑 이제 서비스 범위를 먼저 구상하고 그 비즈니스 케이스에 부합할 수 있는 기술을 찾는 것보다 암호화폐 서비스의 맹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개인기 도난 가능성, 그리고 이제 기술이 이제 복잡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반대로 많이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먼저 가장 안전하다는 기술을 사거나 구축하신 다음에 그 기술이 지원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구축하는 회사들을 많이 봤어요. 근데 그런 것보다도 이제 레저를 포함해서 블록체인 보안 서비스, 월렛 서비스 제공하는 업체들이 이미 이제 수년간 다양한 방식으로 기술력을 높여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술을 구축하실 때 이제 고객들에게 어떤 서비스를 먼저 제공을 할 것인지를 먼저 결정하신 다음에 그 서비스를 가능케 하는 솔루션을 찾거나 구축하시는 게 이제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 됐어요. 물론 이제 대부분의 경우 한 가지 솔루션이 아니고 뭐 여러 가지 솔루션, 뭐 서너 가지 솔루션을 유동적으로 구축하는 게 아마 필요할 거고요. 여기 화면에 수탁 서비스를 구축하실 때 어떤 고려 사항이 있는지 이제 리스팅을 해놨는데, 이제 첫 번째는 segregated wallet. 뭐 예를 들어서 리테일을 상대로 비즈니스를 구상을 하신다면은 효율성과 이제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 개인들의 개별 지갑 계정을 블록체인에 일일이 생성해서 제공하는 것보다 보통 옴니버스 월렛이라고 하는 이제 자산을 다 한 군데로 모아서 그 한 군데 월렛에서 입출금을 지원하는 그런 형태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반면에 기관을 상대로 하는 수탁 서비스의 경우는 고객들이 기관이다 보니까 기관을 상대로 하는 이제 고객들이 이제 개별 지갑들을 발급을 받아가지고 아마 관리를 할 게 이제 대부분일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여러 국가에서 개별 계정 지원을 이제 강제하는 규제가 있기도 하고요. 이렇게 이제 B2C나 B2B 비즈니스 중 어떤 서비스를 구축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또 필요한 기술이나 준비 과정이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트랜잭션 볼륨, 여기 거래량, 이것은 이제 거래 빈도수 그리고 거래에 대한 규모에 대한 얘기인데요. B2C의 경우에는 거래 빈도수가 상당히 높은 대신 개별 거래 금액은 낮고, B2B 경우는 거래 빈도수는 뭐 하루에 10건, 20건 정도로 이제 상당히 낮은 편이지만 이제 개별 거래 금액은 상당히 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이제 B2C냐 B2B냐 비즈니스에 따라서 또 구축하셔야 될 기술과 특히 보안 정책이 매우 달라지게 됩니다. B2C 같은 경우에는 소액이 이제 빈도수 높게 입출금이 지원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개별 건의 거래들은 이제 low value transaction이죠. 그래서 이제 상당한 부분을 자동화시킬 수 있고, 반면에 이제 B2B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입출 금액이 상당히 큰 high value transaction을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이제 그 자동화는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안 정책이나 승인 프로세스 역시 이제 시간이 더 소요가 되더라도 확실히 더 안전하게 구축하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중요한 부분이고요. 거기에 자동화라는 이제 실시간 거래를 지원하기 위한 개인 키를 최소한의 인크립션을 통해서 온라인 상에 노출시키는 것이 이제 자동화이기 때문에 오퍼레이터가 직접 일일이 거래를 확인을 하지 않죠. 그래서 오류의 소지가 높고, 이제 반면에 이제 자동화를 최소화시키는 것은 오퍼레이터나 컴플라이언스 등 이제 다양한 인력들이 거래를 수차례 확인하고 안전하게 다중 서명할 수 있는 기술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또 네트워크 피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어떤 블록체인의 거래, 어떤 자산을 서비스할 건지, 어떤 블록체인에 어떤 자산을 서비스할 건지를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거래 빈도가 잦다면은 아직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완벽하지 않다 보니까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몇 개월 전에 디파이가 관심을 끌면서 거래 비용이 상당 수준 높아졌거든요. 그래서 어떤 기술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 비용 부분도 개선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도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여러 고려 사항 중에서 여기 예를 몇 가지 들어드릴 텐데요. 여기 내용은 이더리움이나 ERC20 토큰들의 이제 거래 승인 절차를 도표한 건데요. 블록체인의 거래인 경우 새로운 거래를 생성하려고 그러면 전 거래 해시값을 찍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멀티시그나 아니면 뭐 MPC, 멀티 파티 컴퓨테이션, MPC 같은 기술을 사용할 때 아마 직접 거래를 체인상에 작성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여러 거래를 동시다발적으로 생성하고 승인하는 게 좀 그 프로세스를 구축하는 게 어려워집니다. 거래를 순서대로 작성을 하고 순서대로 작성된 거래를 순서대로 이제 승인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뭐 멀티시그 같은 경우에는 거래를 원체인상에 생성을 하면은 그 거래에 대한 승인이 이루어져야지 다음 거래를 만들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순서대로 승인해야 되는 게 이제 상당히 병목 현상을 만들 수가 있고요. 특히나 이제 글로벌 사업을 구상하시거나 뭐 전 세계 팀원들이 다른 도시에 있는데 뭐 거래를 생성을 하고 승인하고 이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일어나야 될 때는 이 병목 현상이 이제 치명적일 수가 있고요. 우측에 나와 있는 박스에 있는 게 이제 HSM 하드웨어 세큐리티 모듈을 사용하는 기술이라면은 이 거래 생성과 승인을 블록체인에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HSM이라는 보안기기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래 순서와 상관없이 보안 승인 절차가 이제 통과되는 순서대로 블록체인 거래가 온체인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이 없죠. 그리고 이건 이제 비용 관련된, 네트워크 비용 관련된 얘기인데, 이 도표는 좀 극단적인 얘긴 하지만 이더리움 가스피 관련 내용입니다. 약 한 반년 정도 전부터 이더리움 체인상에 이제 디파이가 굉장히 핫해지면서 네트워크 비용이 상당히 올라서 멀티시그 스마트 컨트랙트로 월렛 하나 생성하는데 뭐 20불, 30불 이렇게 들었던 적도 있고요. 이렇게 네트워크 비용이 비싸지면은
비즈니스 하는 것이 어려워지겠죠. 이제 특히 B2C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유저가 가입했는데 이 유저가 우리 서비스를 얼만큼 사용해서 얼만큼 가치를 가져다 줄지 모르는 상황에서 월렛 하나 만들어 주는데 20불인 거죠. 예. 그리고 입금을 받아서 옴니버스 월렛으로 옮기는데 또 20불, 뭐 출금 지원하는데 20불. 이렇게 되면 거래를 하면 할수록 이제 또 손해가 발생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일을 좀 대비해서 이에 대비해서 좀 비용을 낮출 수 있는 HSM 같은 솔루션을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 다시 메인 화면으로 돌아와서 암호화폐 시장, 여기 이제 비즈니스 아워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암호화폐 시장은 1년 365일 24시간 매일매일 돌아가니까 스탁 서비스를 구축하는 입장에서는 서비스 가능 시간을 어떻게 설정할지 이것도 이제 고려 사항이고요. 그리고 고객들과 계약을 할 때 스탁 기관 내부적으로 어떤 보안 프로세스를 통해서 뭐 예를 들어서 10명이 승인할 건지 아니면 1명이 하는지 아니면 뭐 자동화시키는지 이런 것들도 뭐 일정 부분 이제 그 고객들과 소통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얼마나 빨리 출금을 지원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서비스 레벨 어그리먼트, 그러니까 서비스 협약을 통해서 합의를 하게 되는데 이제 당연히 빠르고 안전한 출금을 지원하는 게 고객들이 이제 가장 만족할 그 부분이겠지만 또 그런 서비스를 지원하는 기술을 잘 찾으셔가지고 사용하셔야지 그 서비스가 지원이 가능하겠죠. 그런데 이제 또 여기에서 최근 1년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 때문에 조금 더 상황이 어려워졌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다른 나라처럼 이제 full 록다운은 없었지만 그래도 모든 직원들이 회사에 매일매일 출근해서 업무하는 게 어려운 상황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최악의 경우에는 이제 다른 국가들처럼 록다운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럼 이제 직원들이 집에서 일하게 되는 게 이제 일반적으로 되는데 우리가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 콜드 월렛, 물리적인 콜드 월렛을 이제 어떻게 구동을 할 수 있을까? 이거 뭐 집에 가져갈 수도 없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화면을 준비를 했는데 제가 한국에서 비즈니스를 한 2년 반 정도 해본 결과 이제 암호화폐 서비스 기관들이 레저 나노 같은 개인용 하드웨어 기기들을 사무실 금고에 넣는 방식으로 콜드 월렛을 많이 구축을 하셨더라고요. 이렇게 하는 것은 이제 일단 오퍼레이션 효율성이 매우 떨어져가지고 출금이 굉장히 늦어지게 되죠. 사람들이 다 물리적으로 모여서 이제 각자의 비밀을 이제 집어넣어서 여는 그런 방식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출금이 늦어지면은 경쟁 우위를 가져가기가 이제 첫 번째로 어려울 거고, 그 다음에 어떤 보안상에서는 키맨 리스크. 그러니까 이제 하드웨어 월렛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사람, 그리고 뭐 금고의 번호를 알고 있는 사람, 뭐 이런 이제 키맨에 대한 리스크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리고 이 물리적인 어떤 금고 공간이다 보니까 이 프로세스를 뭐 최대 한 3명에서 5명, 뭐 많게는 뭐 7명, 10명 이렇게 구축할 수는 있겠지만 뭐 20명, 30명, 40명 이런 이제 그 비밀 공유 프로세스를 구축하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centralization risk, 그러니까 뭐 point of failure, single point of failure 뭐 이런 이제 중앙화된 리스크가 커지니까 이제 뭐 납치 리스크나 그리고 이제 뭐 퇴사자 처리도 굉장히 어려워지고요. 그러니까 퇴사하는 사람의 기억을 지울 수 없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프로세스를 뭐 다 바꾼다든지 이런 부분을 또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최근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최근에 암호화폐 도난 리스크는 해킹보다도 이제 스캠이나 사기, 뭐 내부자 소행 이런 게 압도적으로 많아졌습니다. 기술이 많이 발전하니까 해킹은 더 어려워지고요. 근데 이제 기술 기반으로 하지 않은 어떤 뭐 소셜 어택이나 아니면 내부자 소행, 뭐 전통 방식의 콜드나 하드 월렛 프로세스에서 뭐 내부자가 뭐 그 비밀을 훔친다든지 이제 내부자 컬루전이 담합이 있었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도난을 당하는 게 훨씬 더 많이 일어나는 추세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사이퍼 트레이스에서 2019년 보고서를 이제 발행한 거에 따르면은 도난 금액 중 총 9% 정도만 해킹을 통한 도난이고 91%가 사기, 내부자 소행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도난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고려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제 경험해 본 뭐 여러 가지 은행, 뭐 노무라 은행이라든지 뭐 싱가포르의 DBS 은행이라든지 스탠더드 차터드 은행이라든지 아니면 유럽의 뱅크프릭 은행이라든지 이런 대형 금융기관들이 암호화폐 수탁 비즈니스를 만들 때
거의 대부분 HSM을 통한 이제 서비스를 구축을 하지 전통 방식의 콜드 월렛, 핫 월렛으로 자산 관리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그 예시를 들어드리면 마지막으로 고려해야 될 중요한 부분은 또 수탁 기관이 고객 인증 관련 수탁 기관의 수탁 기관과 수탁 기관 고객 사이의 인증 관련 부분입니다. 그래서 고객들이 이제 전화나 영상 통화나 또 뭐 심지어는 암구호 통해서 얘기하는 것도 봤고요. 그리고 뭐 수탁 기관에서 직접 구축한 뭐 애플리케이션이나 웹사이트를 통해서 뭐 아이디 패스워드를 주어져서 로그인해서 인증하는 방법, 그리고 또 문자 메시지 앱, 뭐 이런 2FA를 하거나 아니면 유비키 같은 물리적인 뭐 키를 사용해서 인증하는 그런 방식들도 있는데, 이러한 방식들은 효율도 낮고 사실 보안도 높지 않습니다. 일단 인증 방식들과 실제 사용하는 보안 솔루션에 관계가 없잖아요. 인증은 뭐 따로 줌 콜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실제 사용하는 뭐 그 월렛 프로세스는 뭐 콜드 월렛이다. 뭐 그 전통적인 콜드 월렛이다. 뭐 이러한 예시를 봤을 때 두 개의 관계가 없으니까 그 중간에 뭐 인증을 했다라는 그 메시지를 전달을 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나 아니면 뭐 API 메시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전달이 돼야 되는데, 이 과정을 사람이 하게 되면은 굉장히 느릴 수가 있고, 그다음에 내부자 소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요. API를 통해서 하면 뭐 해킹이나 또 역시 이제 내부자 소행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 레저볼트에서 사용하는 방식은 보안 하드웨어 디바이스를 통한 방식인데요. 여기 우측에 나와 있는 이 태블릿을 통한 방식인데요. 해킹이 매우 어려운 보안 태블릿을 통해서 직접 거래 내용을 고객이나 아니면 서명자들이 직접 이 기기를 통해서 확인하고 승인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보안 하드웨어가 월렛 서비스와 직접 소통하기 때문에 이게 한 개의 그 기술이기 때문에 이제 전달하는 별도의 과정이 필요하지가 않고요. 그리고 보안 기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여기 WYSIWYS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What you see is what you sign 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가능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보안 기기에 보여진 그 정보가 블록체인으로 전달된 정보라는 거를 이제 guarantee하는 그런 방식인 거죠. 그래서 보안 기기가 아닌 일반 앱이나 이제 브라우저들을 사용하게 되면은 가장 일반적인 어떤 마우웨어 공격이라든지 아니면 일반적인 뭐 소셜 어택인 뭐 피싱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비교적 쉽게 그 인증을 좀 그 도난당할 수가 있죠. 지금 예시를 들어드렸던 이런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이런 비즈니스 관련된 서비스 관련된 사항들을 수립하게 되면은 직접 기술을 만들 것인지 아니면 레저와 같은 전문 기관의 서비스를 사용하실 것인지 이제 이런 고려를 하게 되시는데요. 아래와 같은 내용을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빈번한 업데이트를 첫 번째로 내부 기술팀이 지원할 수가 있는가? 블록체인이나 암호화폐 산업은 이제 굉장히 빨리 움직이니까 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의 리브라, 뭐 이제는 DM으로 이름을 바꿨는데 아마 앞으로 1, 2개월 안에 출시될 것으로 이제 얘기가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뭐 또 새로운 체인들, 미래에 또 생성될 뭐 새로운 기능들, 또 스테이킹, 디파이, 뭐 이런 이제 그 트렌드, 이런 것들을 이제 내부적으로 지원이 가능한지 고려하셔야 되고요. 참고로 저희 레저볼트는 출시한 지 한 30개월 정도 됐는데요. 아마 최소 매달 1회씩 업데이트를 릴리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부 역량으로 기술 지원을 24시간 또 365일 제공할 수 있느냐. 그리고 직접 기술을 구축하고 업데이트하고 유지 보수할 수 있는 시간과 비용이 있느냐.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직접 내부에서 암호화폐를 지원하는 HSM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은 이제 최소 18개월에서 길게는 36개월 이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융기관이 취득해야 되는 다양한 보안 인증을 받을 수 있느냐, 그 기술들이 받을 수 있느냐도 고려를 하셔야 되고요. 특히 이제 글로벌 서비스로 확장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있으시다면은 뭐 SOC 2, 뭐 이런 글로벌에서 좀 인정을 받는 그런 인증이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종합하자면은 스탁 서비스를 구축하는데 월렛 보안 기술은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 것은 확실합니다. 근데 이제 경쟁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경쟁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비즈니스 플랜에 부합할 수 있는 기술,
이게 HSM이든 MPC든 최소한 두세 가지 기술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할 거고요. 모든 계란을 한 개 이제 통 안에 담으면은 또 컨센트레이션 리스크가 커지니까. 그리고 블록체인 암호화폐 산업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라는 거. 그 많은 기관들이 수탁 서비스를 출시를 하고 있다는 거. 네. 그것도 이제 고려하셔가지고 마켓 타이밍을 최대한 빨리 해서 이제 최대한 빨리 스탁고랑 프라이머 코드를 쌓을 수 있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네, 아래 저희 팀 연락처 있으니까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문의 주세요.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